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또 제가 살아가다가 병이 걸려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병에 노출되지 않고 일평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찍어봅니다. 병이 걸린다라는 것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독한 외로움이에요. 그리고 병이 걸린다라는 것은 비참함인 것 같아요.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고 남의 손을 빌어서야만 뭘 할 수 있고 또 내가 살던 환경을 떠나서 낯선 환경 속에 또 고립돼야 되고, 그래서 그 투병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병든다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무서워요.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병이 나면 서울대병원이 해결해 주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또 병이 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병원들이 있어요. 삼성의료원이 그 병을 해결해 주는 곳이 병원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제가 병에 걸리고 삼성의료원, 서울대, 또 세브란스 이 세 군데 그 큰 병원에서 다 어떤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과 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병을 알았던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암이나 뭐 당뇨병이나 뭐 신장, 피부질환 이런 모든 병들은 저는 처음에 이 병들이 유전병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 저질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가문은 마치 운명처럼 그 자녀에게도 이 질병이 유전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아파서 일찍 죽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남겨진 저희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이것 때문에 제가 투병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사실 그 짐덩이는 이 세상에 이 모래를 다 짊어진 이 어깨에 짊어진 듯한 그런 무게와 통증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투병을 하고,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 찾아왔던 그 환우들 각종 문제를 가지고 왔었어요. 대표적으로 제가 몇 분만 말씀을 드리자면, 이상장증후군으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차병원 또 서울대병원 이렇게 다 다녔는데, 뭐 한의원 뭐 대체의학 하는 병원 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아이가 그 장증후군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. 중2 2학년 아이, 여자아이였는데, 근데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딱 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만삭, 이제 곧 출산을 앞둔 그 만삭 배처럼 불러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 등산용 의자를 놓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아이가 그 밤을 새워야 됐고,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못 다닌 지가 2년이 됐다고 했어요.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방귀도 못 뀌고 똥도 못 누고, 그리고 배는 남산처럼 불러오고,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근데 그 엄마는 또 자연적인 그 자연 음식 요리 연구가예요. 근데 그 엄마랑 중2 아이가 같이 왔는데, 그 엄마는 또 피부 백납이에요.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에 공유해 드릴게요. 배 이런데 백납이 생겨가지고
하얗게 변해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엄마랑 딸이랑 이제 결국은 딸의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오게 됐어요. 근데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는 건강해져서 지금 일본에 유학 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엄마는 전에 이 배 이 부분에 이게 희게 이렇게 변해가는 그 피부를 제가 찍어 놨는데 요새 근래에 올라온 그 자기 사진을 보면 깨끗해졌어요. 뿐만 아니에요. 어떤 그 증권회사 다니는 그런 젊은 엘리트였어요, 여자. 근데 그분은 다 담낭염으로 가지고 계속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가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담낭염을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완치가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수술해도 완치는 없고 또 재발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가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이제 한 1, 2년을 버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어떻게 듣고 저를 찾아왔는데 아주 몸이 바짝 말랐어요. 그리고 얼굴은 그 황달기가 있게도 홀하면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분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. 지금 그 담낭염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. 그리고 그 동대문 그 패션 디자이너라고 여자분이셨어요. 근데 그분은 피부 질환을 가진 분이셨어요. 이 목까지 전부 목만 빼고 전체 이 피부가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?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피부가 두꺼워져 가지고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. 로봇처럼 목만 이렇게 움직여요.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. 두께로 보면 3mm 이상 되는 두께가 온 몸을 다 감싸고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가 자살을 하려고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고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이제 해독을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해독하는데 그 두께가 얇아지고 이 배꼽 있는 데가 이제 하도 두껍게 그 갑옷처럼 피부가 두꺼워져 있으니까 배꼽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게 배꼽만 보이거든요. 그런데 거기 피부가 그 두께가 얇아지면서 배꼽과 피부의 두께가 거의 같아지는 수준에까지 이렇게 치유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가 이제 이렇게 해독을 하는 시간에 계속 몸이 쪼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새살이 나면서 그 쪼이는 느낌 있잖아요. 이분의 그 피부 질환, 그것도 피부 질환이죠. 그 피부 질환이 치료가 되면서 이분은 계속 쪼이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돼서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꼭 정기적으로 해독을 해서 이 부분에 그 완치까지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던 분이 계시고요. 자폐에 있는 아이도 다녀갔어요. 근데 그 아이가 불과 3개월 만에 그 자폐 증상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어지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단어만 얘기했던 아이가 문장을 얘기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. 당연히 암 환자는요, 뭐 대장암, 뭐 간담도암, 폐암, 위암, 뭐 피부암, 별 환자가 다 다녀갔습니다. 그런데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치유 방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저는 알게 되었어요. 어떤 병이든 똑같은 제가 이 자연치유 방법을 썼는데 똑같은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. 정말 그래서 저는 한 3, 4년은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왜 잠을 못 잤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었겠어요. 누가 저한테 제 정말
미치광이다 하는 소리를 제가 진실을 다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찾아왔던 어떤 거로도 해결이 안 됐던 그 환우들의 그 자연치유 방법을 그 첫 번째 해독은 그 몸 안에 그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생충, 신종 기생충과 곰팡이, 이스트 바이러스 등 그런 기생충에 박멸하고, 그 다음에 해독 시간을 갖고, 그리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커피 관장을 하고, 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해독의 한 방법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 간 클리닉이에요.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의 경우도 간 3분의 1을 잘라내고 간 경화가, 그 간 경화를 유발하는 그 유전자인가 이게 계속 그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비형 간염 복용 상태가 25년이 넘었죠. 이런 상태로 있던 간이 지금은 비형 간염 항체가 생기고 복용 상태가 나았습니다. 그 이유가 1년에 제가 이제 그 정기적인 해독을 한 35차례 했다고 했는데, 지금까지 15년에 걸쳐서 한 35차례 정도의 간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간 청소를 했을 때 그 간에서 나오는 기생충, 담석, 콜레스테롤, 또 뭐, 알 수도 없는 그 검은 덩어리들이, 이제 제가 그것도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 놨어요.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간 청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후에,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에서 나왔던 저의 것도 있고 또 환우들의 것도 있습니다. 그것들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아픈 게 너무 무서워요. 누군가 아프다면 무섭고, 누군가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이 사람 암이다라는 연락이 오고, 또 이 암 하면 뭐 50대, 60대, 70대가 걸리는 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, 지금은 20대, 30대, 40대가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옵니다.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암이라는 이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, 아니 성인병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아까 이제 저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, 이 암이라는 이 병이 우리 자녀에게 유전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하나, 이것 때문에 고통을 했었는데, 이 암은 유전병이 아니고요, 암은 문명병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. 이 시대 이 엄청난 이 과학적인 문명이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이로움이 있지만, 그 이면에 이렇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병의 문제를 만들어냈다. 그리고 암은 생활습관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자연에서 떠난 생활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있죠. 암을 비롯해서 이 각종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 병들에 노출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해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깨끗한 쓰레기통을 여름에 밖에 내놓으면 그 쓰레기통에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거기는 구더기나 균이 발생하지 않아요.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만 놓게 되면 거기는 부패균이 발생이 되고 구더기가 발생이 되고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. 인체도 똑같아요. 어쨌든 이 시대가 문명적으로 독소의 유입은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. 첫째는 먹거리잖아요. 자연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수많은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음식 먹거리들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 독소를 유입을 시키고, 그 독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또 그런 음식들이, 그 자연적으로 나온 음식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
우리 몸속에도 그 쓰레기통에 음식물 넣으면 거기 구더기가 생기고 유해균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어쩔 수 없이 이 독소가 유입이 되게 되면 그곳에는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에는 온갖 기생충과 이스트균과 부패균들이 생기고 그것들은 화학 독가스를 뿜어서 면역계를 질식시키고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암 조직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암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부병이든 그게 강박증이든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. 제가 처음에 해독을 알고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사모님이세요. 제가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힐링센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 해독을 했었는데요.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. 근데 그 사모님이 말씀이 어눌하고 반듯하게 걷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그 바닷가의 개처럼 이렇게 걸음을 걸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중풍에 걸리셨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중이신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도 해독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랬더니 그곳에 목사님께서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신병에서 그 강한 신경개톡의 약을 드시다 보니까 이 마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마비가 생겨서 말이 어눌해서 알아듣기가 어렵고 이 몸 동작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마치 중풍에 걸리신 그런 환자들처럼 그렇게 어눌한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하고 해독을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.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계셨는데 이분이 발작이 시작이 되면 그 힘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서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.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해독을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. 그리고 목사님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 정신과 약을 드시면 해독에 임할 수 없다.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이 곧 일어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낮에는 사모님과 같이 제가 있었고요. 밤에 혹시 이틀 이상 잠을 못 주무시면 그때는 꼭 제게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. 그런데 해독을 시작하고 밤에 잠을 너무 잘 주무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러면 걱정이 없게 이 해독을 그때 제가 해독 시간을 10일로 잡았었거든요. 걱정 없이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10일 해독을 마쳤는데요. 그분이 이제 되게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힐링센터라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그 예배당에 가면 이 사모님께서는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시고 꼭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.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,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 헌금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왜? 너무나 감동스러웠거든요. 뭐라고 했냐면, 예수 만세라고 이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해독을 시작한 3일 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기는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만큼은 너무나 인색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?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30년 이상을 정신병동에서 계셨다라는 거예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목회 사역이 마치고
사모님을 모셔다가 함께 살고 싶어서 그 힐링센터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10일의 해독이 끝나고 이분이 아침에 이렇게 곳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. 그날 해독이 끝나는 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자기 딸은 동대문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분의 따님이. 근데 그 따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 말소리가 왜 이렇게 정확하고 또렷해?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해독을 하는 순간에 몸속에 독소가,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. 그런 그 변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.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앉아있지를 못하던 그분이 꼿꼿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,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어눌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전화로 따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따님조차도 엄마의 그 말소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또렷하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저를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하면 굉장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십니다.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몸이 되시고, 모든 어눌함이 풀리고, 그 힐링센터에서 그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의 식사를 뭐, 일일 한 30명 오시나 보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식사를 다 해드릴 정도로 건강함을 회복하고,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.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해독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해독이 끝난 다음엔 영양을 얘기할 거지만 이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. 정말 어떤 병이든지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, 이 자연적인 방법에 돈도 들지 않아요. 힘들지도 않아요. 다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, 하찮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병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또 뭐 있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오셨었어요. 근데 그분도 건강해지고 불임이었어요. 그분이 결혼 8년 동안. 그런데 독소를, 몸 안에 쌓여진 독소를 몰아내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몸의 오장육부가 회복이 되니까 그분이 임신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연치유로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몇 분 안 되는 분들의 사례지만 이분들의 그 건강 상태는 진짜 너무나 나빴어요. 진짜 무서울 정도로 나빴고 병원에서는 이미 현대의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.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자연치유가 그분들의 문제를 있죠. 근치하고 지속했을 때 회복까지 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, 이제 내일은 제가 해독의 또 하나의 방법인 간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집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모두 돈 들이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과 절망과 방황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